제가 유튜브에 제 자신의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고 영상은 전혀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제 자신의 영상은. 그래서 이제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건데 이걸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 무슨 보여지는 외모적인 그런 게 아니라 메타인지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이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 자신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거의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메타인지와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한,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기억을 하는 한도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미 메타인지 비슷한 그걸 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가족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애가 진짜 좀 특이했구나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특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을 하셨으니까 아기 때 그래서 따로 사시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릴 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셔서 저를 픽업해서 백화점에 가서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선물을 새 걸로 사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 그런 외식을 하고 저희 할머니는 요리를 항상 하시기 때문에 외식을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날이 정말 행복한 날이었고 제가 물론 할머니도 돈가스 같은 걸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식 위주셨고 뭔가 계속 집밥을 먹는 것과 밖에 나가서 먹는 건 좀 기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게다가 선물까지 사주시니까 저희 할머니는 책이라든가 뭐 그런 공부와 관련된 그런 거는 제가 옷만 띄어도 바로 사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이 제 친구가 공부 잘하는 애가 새로 산 책상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지금 책상 말고 새로 딱 그 책상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싸고 별거 아닌 작은 거라도 노는 아무 그런 할머니 입장에서는 할머니 시각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놀이에 가까운 그런 거는 절대 안 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 인형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거 시간 낭비하고 뭐 하냐고 그런 분이시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제가 사달라는 걸 다 사주시는 인형도 뭐 장난감도 아무 공부와 상관없는 것도 그런 분이셔서 저는 좋았는데 이제 그날이 명절 며칠 전이었어요. 하루인가 이틀 전이었는데 추석이었는지 설날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도 제가 갖고 싶었던 미미 인형 있잖아요. 그런 바비 인형 같은 옷 갈아입히는 그것과 그 집 가구 그런 인형의 집 가구 그런 것들을 한가득 사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애증의 관계시거든요. 이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아직도 마음이 있으신데 그걸 이제 안 되니까 마음대로 이제 분노로 표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만만한 게 저니까 그걸 저한테 부시는 거예요. 특히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날이면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조심했죠. 이제 제 방에서 조용히 혼자서 구석에서 놀거나 할머니가 계속 보시면 그냥 다시 책을 읽거나 그랬었는데 이제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서 명절이 되니까 큰 고모랑 고모 딸 세나 고모부 아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는 다 먹고 옆에서 이제 큰 상이 있잖아요. 상에서 먹으니까 명절에는 그 상 옆에 마루에서 거실에서 이제 지금 할아버지께 받아온 인형과 인형의 집을 펼쳐놓고 제가 놀고 있었어요. 세나 보여주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들끼리 어르신들끼리 그런 할아버지 욕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노느라 바빠서 별로 듣지 않았는데 언뜻 듣기에는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인형을 보여주고 세나한테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그 모든 고모부 세나 아빠 저희 아빠 앞에서 제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으시고 저를 질질 끄시면서 바닥에 그 거실 바닥에 그 부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질질질질. 인연이 감히 내 앞에서 그 새끼를 지금 좋다고 깔깔 쳐웃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아직 1학년? 2학년? 그 정도였는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확실히 명확하게 나는데 그때도 저는 지금 제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있는 이 여자를 분석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거나 할머니를 말리거나 그러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 기분을 제가 다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질질 끌려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제 유체 이탈을 해서 멀리에서 영화 장면을 보듯이 보는 것처럼 관람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걸 했다는 게 그때부터 이미 그러고 있었다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께는 약간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특히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시니까 저희 할머니만 그러신 건 아니니까 아마 좀 뭐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아 성찰을 하고 제 마음을 정리하고 제 삶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에게는 제 나름이 소심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행동하셨던 어른들, 사람들, 저에게는 맺힌 그 가슴에 아로 새겨졌다고 하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약간 소심한 복수를 해야 저는 마음에 새겨진 게 풀릴 것 같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했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저를 질질 끄는 여자에 대해서는 이 여자가 이렇게 드세고 억척스럽고 무식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버려졌구나. 버림을 받았구나.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나 같아도 버렸겠다. 나 같아도 이런 여잔 싫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 손녀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자기 감정 정리를 못해서 그 애가 조그만 애가 할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셨다고 좋아하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앤데 그걸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걸 무슨 키워준 공덕이 없이 할아버지 편을 든다. 그런 논리가 전혀 없는 100% 감정에 휩싸인 미친 감정에 휩싸인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 정리가 안 되는 여자가 정말 너무 피곤했겠다. 나 같아도 싫었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별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그 남자분, 제 아빠라는 그 사람은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졌고 저게 무슨 아빠야? 저딴 게 다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고 큰 고모? 이분 할머니를 말리셨어요. 엄마 그만해. 왜 그래 좋은 날
그런데 전혀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에는. 왜냐면 저는 큰 고모가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할머니가 저만 평소에는 이런 날이 아닐 때는 저만 예뻐하시고 세나보다 그걸 굉장히 질투하셨고, 또 자기가 큰딸이고 예전에는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면서 큰고모가 할머니 편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서 나온 이후로 할아버지에게 밉보였다, 그런 느낌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도 약간의 저건 내가 받았어야 할 걸 제가 받고 있네? 그런 거. 아니면 내 딸은 안 해주고 쟤만 해주네?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구나, 저 여자도, 이렇게 생각되었고, 큰 고모부만 굉장히 진실하게 할머니를 말리시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장모님 이러지 마세요. 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직 애인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할머니 팔을 잡고 진짜 진심으로 말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까지도 저희 큰 고모부에게 감사한 마음만 있고, 제가 할머니한테 매번 쫓겨나서 아빠가 잘못하면 저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도. 그때도 저희 큰 고모보다 저를 더 챙겨주셨고 세나랑 저를 똑같이 취급해 주셨던 그런 저희 큰 고모부께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세나를 까먹었네요. 세나는 이제 제 장난감을 제가 질질 끌려다니는 사이에 자기 것처럼 갖고 놀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너가 그냥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세나는 특히 질투가 심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고모한테 나도 엄마 없어도 되니까 지은이 언니처럼 부자 할아버지가 나만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고모한테 맞았어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릴 때 있었던, 그냥 갑자기 감정적이 되셔서 할머니가 그랬던 걸 지금까지 그렇게 앙심을 품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앙심은 아니고, 저는 지금도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물에 빠지면 너는 누구를 구해주겠냐 라는 유치한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저희 할머니를 구해드리거든요. 감사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증의 관계, 보통 엄마와 딸이 갖는 그런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른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뱉으신 말이나 하신 행동들이 아이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저희 집에서 아이로선 보면 안 될 일들, 들으면 안 될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겪었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그런 경험이었지만 또 그 덕분에 빨리 어른이 된 느낌? 그래서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세상에 대해서 더 빨리 알게 되었고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인지 같은 저의 능력이라면 능력, 그게 어릴 때부터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똑같고, 그 능력이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절대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절대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제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가 자기 할머니랑 자기 아빠랑 고모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좀 그렇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엇나가지 않고, 엇나가려면 엇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냥 똑바르게
FM 정석으로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분석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뭐 이딴 집이 있어, 이딴 가족이 있어, 나는 삐뚤어질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분석하시듯이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라 라고 넘길 수 있었고, 이렇게 사소한 소심한 복수로 풀 수 있었고, 제 마음에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제 울분을 풀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적이 되시거나 누구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셨을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화면에서 유체 이탈을 하셔서 그 모든 장면을 멀리에서 TV 보시듯이 그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셔서 얘는 지금 이러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절제와 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행의 실수로 모든 걸 망쳐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